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상사는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실무시험 보실 때 제일 먼저 뭘 판매하는 기업인지 알아야 돼요. 사무기기, 그리고 개인기업. 자, 1번. 다음은 태형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확인하실 때, 자,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만 지문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회사 이름하고 구분을 보시고요. 우측에 하나씩 확인합니다. 먼저 일반 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과세자로 바꾸고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빨간색 나왔죠? 이거 틀렸네요. 고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봐요. 김상수.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보시면 되겠고요. 개업일은 11번에 있습니다. 주소 보시고, 업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창을 닫습니다. 2번. 다음은 태형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하나씩 보셔야 돼요. 하나씩 보는 겁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누릅니다. 좌측에 자산, 우측에 부채 자본이 입력되어 있고요. 누락부는 자산이면 자산 밑에다가, 부채 자본이면 부채 자본 밑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 있는 거는 왼쪽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540, 대손충당금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 있는데 왼쪽 거 보셔야 돼요. 대손충당금 입력이 안 돼 있네요. 그 밑에다가 넣어야 돼요. 대손이라고 치고 대손충당금 여러 개 뜨면 외상매출금 거 골라야 돼요. 그리고 10만원. 이 대손충당금 10만원을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다 갖다 놓고 싶으시면 상단에 조회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맞출 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어차피 껐다 켜면 이 코드순으로 정렬돼요. 이게 109번이기 때문에 108번 밑으로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틀렸고요. 받으러음 900, 그 다음에 그 대손충당금 5만원, 왼쪽 거 5만원 보시는 거고요. 이거 보는 방법 아시죠? 금액자리가 두 자리가 된 거는 차감하는 계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뺀 이 금액을 외상매출금 회수액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잔액이라고 그러죠. 10만원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 그 금액이고요. 얘하고 유사한 게 유형자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거는 왼쪽에 두 개 쓰고 오른쪽에 차감한 금액을 쓰는 거예요.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그러죠. 얘는 취득금액이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봐가요. 이게 틀렸죠? 240 이렇게 고쳐주고, 밑에 합계를 봐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와서 틀렸죠? 여기.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맞네요. 차액이 사라졌어요. 자, 창을 닫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에 1번 곧바로 볼게요. 거래처 등록하래요. 금융기관에다가.
그러면 거래처 등록을 누르고, 자, 금융기관 탭을 누른 다음에 지문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98005. 자, 신한은행 보통예금, 자, 계좌번호 그대로 보고 치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것만 하는 거니까요. 예, 다른 건 입력하지 않아요. 계좌 개설일을 넣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잖아요. 예, 사업용 계좌 마지막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열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예, 그 밑에 나와 있는 항목만 넣고 지시에 따라서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창을 닫아요. 자, 이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유월입니다. 잘못된 부분 정정, 누락부는 추가 입력이죠.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유월을 눌러요. 그리고 좌측에 계정 과목 누르고 우측에 그 거래처를 보고 잘못된 걸 수정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후상사 입력되어 있고요. 맞아요. 두 번째 하우스컴이 없네요. 없는 거는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입력할 때 F2를 코드 자리에서 누르거나 상단의 코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컴이라고 치시면 하우스컴이 나오면 선택하시고 그 금액 550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예, 같은 방법으로 지급엄 똑같이 누르고요. 예, 같은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모두 PC 금액 틀렸죠? 400으로 고치고, 하나로 컴퓨터 250 틀렸잖아요. 이렇게 고치면 차액이 0이 됩니다. 예, 다 풀었네요.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예, 주의할 점은 여기 채권 채무 거래처명 반드시 코드까지 넣으라는 거. 자, 7월 5일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요. 네, 7월 5일. 날짜가 자꾸 바뀌니까 일자는 옆에다 쓰시는 게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세무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3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30만원 제한 잔액이 당사 보통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네, 차입했으니까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우리가 입력하는 방식이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는 거예요. 전표 한 장만 써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계정 과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보통예금은 보통예금 쓰시면 되고, 이자 비용 쓰면 되죠. 이거 3개월간 차입만 알아내면 되는데, 3개월간 빌린 돈의 이름이 차입금인데 3개월이니까 1년 이내죠.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부채 증가 자리가 어디예요? 대변. 그래서 단기 차입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돈은 다 받으면 좋은데 이자 차감하고 받았다니까 나중에 이자는 안 줘도 되죠. 지금 빌린 시점에서 이자 비용을 처리하니까 그래요. 이자 비용 보통예금 이렇게 되고요. 이 단기 차입금에 거래처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세무은행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예. 30만원, 970만원, 예, 1000만원.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입니다. 다음은 상품을 매입하고, 예,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입니다. 받은 거래 명세표이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금액은 396만원 거래 명세표에 보이고요.
상품을 사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 쓰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7월 7일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396만원, 대변의 외상매입금, 얘가 채무잖아요. 거래처를 넣어야 되겠죠. 거래명세표에 보니까 대림전자라고 되어있네. 대림전자. 그러면 대림전자를 넣고요. 예,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즉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이고요. 재고자산이 아닌 거, 즉 상품이 아닌 거 사고 외상하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선택하고 3일이라고 칩니다. 국제전자의 외상매출금 2천만원 중에 1,500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고 잔액은 국제전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어음은 받으러음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이 상거래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그 어음도 또한 받으러음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 외상대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외상매출금은 없애야 되잖아요. 대변에 써야 돼요. 자산의 감소니까 차변부터 쓸게요. 입력 순서는 상관없어요. 차변과 대변 개수만 맞으면 돼요. 자, 외상대금 받은 거 첫 번째 1,500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500만원인데 어음 받았대요. 받으러.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거. 예. 근데 뭐 받았으니까 우린 처리하는 거죠. 예, 국제라고 써서 국제전자 쳐서 넣으시고요. 그 거래처 쳐서 넣고 500 금액 외상매출금 자 빼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 국제전자 외상매출금은 이제 장부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8월 10일입니다.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한국복지협의회에 현금 100만원을 기부하다. 기부하면 기부금입니다. 현금은 현금이고요. 그러면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이죠. 계정 과목 차변의 하나고 대변의 현금이면 출금으로 넣어도 돼요. 물론 차변, 대변 되고요. 출금으로 넣으면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어 볼게요.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기부라고 쳐서 기부금 100만원 출금 넣으면 현금 들어간 거 보이죠? 여기 현금 이 자리 이렇게.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9월 1일입니다. 자, 9월로 가고 1일이라고 치시면 돼요.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의 대표자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환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거래처가 나오면은요, 그 쓴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는데요. 이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출금으로 가능하죠. 출금, 예, 기업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금액은 49,000원. 예, 시험 보실 때 예, 기업 업무 추진비 쳤는데 안 뜬다? 그러면 접대비 쳐보세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9월 10일. 9월 10일이라고 칩니다. 영업부 사원의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국민연금 보험료 15만원과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 15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대요.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급여 나갈 때 떼는 거고요. 그럴 때 이렇게 공제하는 건 예수금으로 해놓죠. 회사도 이제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데 회사 부담 국민연금은 이렇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두 개 합쳐서 납부일에 납부했다는 거니까 차변에 예수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납부했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에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차변에 이렇게 쓰고 영업부잖아요. 우리는 도매소매하니까 판관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차변의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금액을 15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세금과 공가 15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7번째 문제입니다. 매출처 미래전산에 판매용 PC를 48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를 현금으로 미리 수령하였다. 아직 PC는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고요. 계약금은 받았죠. 미리 예, 받았고요. 받을 숫자니까 선수금 이렇게 되는 거고 차변의 현금이 되겠죠. 현금 선수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입금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차변에 현금 하나, 대변에 계정 과목 하나면 입금 쓸 수 있어요. 물론 차변, 대변 넣으셔도 상관없죠. 입금으로 하실 분은 2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수금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미래전산에서 거래처 넣어주셔야 돼요. 채무잖아요. 예. 예, 금액은 20%니까 480만원에 20% 하시면 96만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25일 마지막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분 BC카드 사용대금 미지급금 계정으로 예, 사용했대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미지급금 그럼 없애면 되겠죠. 예, 차대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차변에 미지급금 예, 카드 사건이니까 BC카드를 넣어줘야 되고요. BC카드 대금 납부가 됐어요.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예. 먼저 날짜에 들어가서 입력된 데이터 확인하고 지문을 읽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 입력된 거 수선비 보통예금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이래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한다는 말이죠.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즉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건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건물의 금액에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만큼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모르고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죠. 예,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이 수선비 비용을 건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건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로 이렇게 예, 그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11월 23일을 보겠습니다. 11월 23일 가셔가지고요. 대표자 개인 소유 주택의 에어컨 설치비 150만원 즉 에어컨 달았다는 얘기예요. 보통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비품으로 계상했대요. 회사 에어컨이면 비품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자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기업의 사업주 개인 목적 즉 가사 등의 개인 목적으로 쓰는 것들은 자기 돈 가져다 쓰는 거니까 자본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 계정 과목 이름이 인출금이거든요. 비품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인출금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자, 다 풀었습니다. 자, 6번 결산 보도록 하죠.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한다고요? 예, 자동 결산 분계 3개가 있는지 확인한다 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이거. 두 번째 뭘 확인하냐면 감가상각 얘가 있는지 확인해요. 예,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대손 충당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자 이런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소모품, 두 번째 뭐 주식 이렇게 나왔네. 세 번째 보험료, 네 번째 이자. 오, 자동이 하나도 안 나왔네 이번에. 오, 어떡해요. 예, 자동이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분계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전부 다 수동입니다. 우리가 직접 분계하는 걸 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수동 분계라고 그래요. 수동 결산 분계 하셔야 돼요. 어디에다 넣어요? 그러면 일반 전표 결산일 12월 31일
첫 번째 거 볼게요. 1번. 소모품 구입 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은 3만원이다. 처음에 뭘로 처리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런데 3만원 사용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비용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뭘로 처리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3만원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비용에서 빼야 돼요.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대변에 써줍니다. 이렇게 3만원 빼고 판관비죠. 당연히 자산 잡아요. 자산의 이름 소모품 이렇게 3만원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고치면 돼요. 예, 수정분계합니다. 예. 소모품 3만원 대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두 번째 문제. 단기 투자 목적으로 1개월 전에 주식회사 동수텔레콤의 주식 50주 액면가 5천원짜리 만원에 취득했대요. 살 때는 공정가치 시가로 사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주가가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원에 산 게 12,000원 됐대요. 단기 매매 증권 보유하면 결산 시에 주가 변동분은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동분 회계 처리하면 2,000원 올랐잖아요. 그래서 2,000원 곱하기 50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10만원 되거든요. 주가 오르면 10만원어치 이익이 발생돼요. 근데 아직 파는 건 아니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결산 시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평가 이익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처리하고 차배는 뭐라고 쓰냐면 단기 매매증권 그 자산에다가 1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결국에 전체 금액이 10만원이 플러스 되게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비용이 영업의 수익이죠. 이렇게 수익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험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보험을 10월 1일자로 갱신했대요. 그럼 10월 1일부로 다시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연 납부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전부 다 비용 잡으면 안 되죠. 올해 거만 비용 잡아야 되는데 다 잡았으니까 수정해야 돼요. 그럼 보험료에서 어떤 거 빼는 거예요? 내년 거 빼야지. 내년 거. 올해 비용 잡으면 안 되는 거 내년 거. 이게 미경과분이잖아요. 9개월분 미경과분. 그러면은 9개월분을 빼야 되니까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야 되죠. 그래서 36만원이 1년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달로 계산하죠. 오랄 계산 9개월분을 계산해요. 왜냐면 빼려고. 그러면 36만원 곱하기 9 그 다음에 나누기 12를 하면 27만원이 나와요. 27만원 내년 거 보험료니까 보험료에서 빼요. 지금 차변에 보험료 비용 잡은 거 빼야 되니까 대변에 쓰면 비용이 감소돼요. 차변에다는 뭘 쓰면 되냐면 내년기 보험료 미리 줬다라고 그래서 선급비용이라고 쓰면 돼요. 선급비용 27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급비용 27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험료 쓰면 되겠죠. 예. 판관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미지급액이라는 말은 아직 지급 안 했다는 거고, 근데 단기 거는 맞대요. 아직 지급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기 게 맞으면 단기 거 발생된 거는 비용 잡으라고 그랬으니까 이자 비용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잡고 60만원 아직 지급일은 아니니까 그때 쓰는 게 비용의 발생 시에 쓰는 이름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암기하셔야 되죠. 당연히. 예. 자, 장부조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부조회 1번 상반기 동안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거 접대비예요. 옛날 이름. 금액은 얼마인가? 6개월치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치 계산이 되어 있는 걸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올개표 가시면 돼요. 1개표, 올개표 탭을 누르고 올개표로 갑니다. 1월부터 6월 치시고 기업 업무 추진비를 찾으시면 돼요. 밑에 찾았어요. 비용이니까 차변 쪽을 보시고 계란을 보면 됩니다. 정답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1월 말에 미수금 장부 금액은 전기 말에 대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이렇게 전기말 대비 자산부채 자본 물어보면 재무상태표에서, 그 다음에 수익비용 물어보면 손익계산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결산 시에 비교식, 즉 정기가하고 단기가 동시에 작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들어왔습니다. 1호를 선택하시면 올해 1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기말 거 보여요. 아래로 내려가서 미수금을 찾아요. 당좌자산에 미수금이 보이면 정기 거 금액하고 단기 거 금액 확인이 되죠. 예, 단기는 505만원이고 정기는 450만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빼시면 55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5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와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누릅니다. 뜨면은 이제 치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5월 말, 그러면 5월 말을 쳐요. 자, 그리고 예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전 거래처 조회해서 가장 많은 거 찾아내는 거잖아요. 전 거래처 조회할 때는 거래처란이 두 곳이 있는데 첫 번째 란에서 엔터 치면 첫 번째 거래처 나오고요. 거래처 등록에서 두 번째 거 칸에서 치면 마지막 거래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 거래처가 조회됩니다. 여기 잔액을 잘 보시고 가장 많은 거래처의 코드와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코드 번호까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제일 큰 거는 여기 보시면 해온상사 거 2300만원 보이죠? 더 큰 게 있네. 잘못 봤네. 예, 여기 3650만원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고 대복전자죠. 예, 그 번호가 이렇게 112니까 앞에 00 안 써도 돼요. 이렇게 112, 그 다음에 대복전자 이렇게 푸실 때 이렇게 책에다가 답을 쓰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 풀었습니다.